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전형별 실전 전략 대체서식 작성 방법에 진행하게 된 진로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선 강의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27년 대입에 어떤 점들이 유리하고 어떤 점들이 불리한지, 그리고 전형별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형은 다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선택된다? 앞선 강의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걸 중심으로 선택을 해봐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형별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교 밖 청소년 대체서식 작성 방법은 어떠한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 전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과 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드렸죠?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가는 거다. 그리고 혹시나 면접과 수능 최저가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과 전형은 매년 인원에 따라서 그런 경쟁률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작년도 입시 결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인원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인지, 또는 올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지 예측해 봐야 되는데, 특히 작년에 어땠어요? 돼지띠였습니다. 그냥 돼지띠도 아니야. 황금 돼지띠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라든지 혹은 입시 결과가 조금은 높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올해는 어떠하냐?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붙었냐? 아니에요.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과 전형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지원 가능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대학 지원 기준을 확정해야 돼요. 그리고 학과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면접이 있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를 살펴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을 정했잖아요, 학과를. 그러면은 비교 내신을 환산을 방식을 이제 확인한 후에 환산을 해봐야 되죠. 비교 내신 환산을 하는 경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과목 평균을 반영하거나 뭐 점수를 반영하거나 계열별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반영하거나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학교가 어딘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환산한 비교 내신을 몇 개년치? 3개년치. 저는 3개년치를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산한 비교 내신을 3개년치 입시 결과랑 확인해 보고, 아, 여기가 그래도 넣어볼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선 여러분,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생각보다 검정고시 성적 조합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을 조합하는 게 그냥 내가 원서를 낼 때 그때 국수사과 영어를 이렇게 내가 뭘 넣을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 원서 접수할 때 중요한 거, 학교 원서 접수 아니에요.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내가 기응시라고 하죠. 내가 먼저 응시한 과목과 그 먼저 합격한 그 연월일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검정고시 성적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어떤 거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4월이든 8월이든 검정고시를 원서 접수하러 갔을 때 저는 국수사과 0은 이날 본 걸로, 그리고 이번에 본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때 성적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러 갈 때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 성적표라서 이제 성적은 공개할 수가 없지만 합격 연월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국어랑 사회는 옛날에 100점 맞은 거 가져오고, 과학은 뭐 이번에 100점 맞은 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여러 개에 걸쳐서 이 합격 연월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점을 무조건 한 번에 한날 한시에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일 그 전에 이제 시행하는 것, 그 전에 했던 활동들을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검정고시를 무조건 맨 마지막 8월에 보지 않아도 내가 8월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하러 가서
아무런 검정고시 성적을, 그러니까 과목을 아무것도 안 보더라도 이전에 기합격한 거를 다 이제 끌어와서 새로운 성적표를 8월 걸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조건 모든 과목을 다 100점을 한 번에 받지 않아도 된다. 옛날에 받은 것들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기합격 처리를 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성적 제출 방법은 제가 8월에 우리가 진짜 원서를 낼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내가 언제 검정고시를 받냐에 따라서 대학마다 제출하는 방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8월에 자세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 전형 지원에 대한 이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텝 1.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원 가능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의미해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즉, 학교 밖 청소년을 교과 전형에서 열어놓은 대학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뭐 성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학생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만 갖고 오고 국립대만 갖고 왔어요. 하지만 8월에는 전 그 국을 다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아직 안 나왔어요. 6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작년 걸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가능한 대학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4개의 슬라이드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서대부터 경기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성공회대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전형명은 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전형명을 의미해요. 만약에 여기서 일반 학생 또는 학생부 우수자, 교과 성적 우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저는 교과 성적 우수자가 아닌데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요. 제 이름이 강예은이고 이런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 전형명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형명은 우리가 만약에 특별 전형의 친구가 아니라 일반 전형의 친구다 라고 하면은 요 전형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는 선발 방법인데 제가 다 써놨어요. 교과 100, 교과 면접, 출결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출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출결을 기반으로 우리 점수를 깎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우린 출결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검정고시 성적을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몇 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출결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내가 만점이 아니라면 좀 깎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출결이 나와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환산해보고 제가 환산한 거랑 홈페이지에서 환산한 거랑 달라요 라고 하는데 출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가 크고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이 있어요. 면접 30%가 있고, 면접 30%가 넘는다는 거는 면접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기준으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 원래는 많이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도 검정고시를 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좀 드물게 합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작년에 합격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과 계열, 그러니까 이제 자연 계열 중심으로 좀 많이 있었고, 인문 계열에서도 합격 컷이 낮았던 학교들 중심으로, 학과들 중심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지대를 국영수사 만점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거를 들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다. 학과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성공회대 마찬가지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1단계 때 내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내 검정고시 성적을 기반으로 이제 만점을 받았다 또는 어떤 점을 받았다 해서 1단계를 먼저 선발하는 거예요. 5배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10명을 선발해요. 그러면 일단은 1단계에서 50명을 선발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10명 선발한다 했으니까 40명을 불합격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진행되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결 있는 학교, 면접 있는 학교, 단계별 전형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만약에 제가 2합 7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은 모든 과에서 2합 7을 이제 운영한다는 거고, 간호 2합 8 이렇게 써놨으면은 간호학과에서만 2합 8을 운영하고 다른 학과들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탐 1은 탐구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X 표시어 있는 데는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면은 수능은 안 봐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균인데요. 평균은
반영이라고 나와 있죠. 검정고시 성적을 여기서 어떻게 반영하는가예요. 평균이라 써 있으면은 내 오로지 평균을 다 가져간다는 거고, 여기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별로 다르거든요. 계열별로 인문 계열은 국, 영수, 사만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계열은 국, 영수, 과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성결대, 신한대, 안양대, 용인대, 인천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대학교 국립대다 보니까 2합 7, 그리고 동북아 국제통상학과는 2합 6이라는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뭐 6배를 뽑아서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 없는 전형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을 잘 본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결대학교에 SKU 창의인재 전형과 교과성적 우수자 2개를 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네,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교과 전형 하나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교과 전형 안에도 여러 가지 전형에 하나씩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면접이 있는 학교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요? 검정고시를 아무리 잘 봐도 학교에서는 그 상한선이 있어요. 만점 받으면 3등급, 뭐 하나 틀리면 4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보통 면접 있는 학교들이 입시 결과가 낮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면접이 없는 학과가 면접이 없는 전형이 한 3등급대였다면 면접이 있으면 한 3.5 정도로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정고시 성적이 조금 아쉽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면접이 있는 전형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 마찬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차의과학대부터 협성대까지인데요. 뭐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에 보통 간호학과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미래융합학부라는 데 훨씬 더 합격자들이 많았고요. 뭐 교과 운영할 수 있고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전형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학과만 개설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기반으로 한번 체크잉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단위, 2단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학대부터 체육대, 한양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대학교 가볼까요? 국립대학교 마찬가지로 작년 겁니다. 왜냐? 올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국립대는 화면에 정리해드린 대학들이에요. 2페이지로 정리를 해왔는데 강원대, 경상국립대, 국립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국립대 이렇게 하고 인천대가 포함이 되겠죠. 중요한 거 우리가 충북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100점 가깝게 맞으면 2등급을 주고 보통 한 2에서 3등급대로 입시 결과가 끊기기 때문에 충북대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하지만 충남대나 뭐 예를 들어 뭐 강원대, 전남대 이런 경우들은 만점에 좀 가까워야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찬가지 국립대는 무조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립대 중에서도 분 캠퍼스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본 캠퍼스가 있고 다른 캠퍼스가 있잖아요. 다른 캠퍼스에서는 좀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킹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학교 플러스 인천대를 포함해서 다 합격 많이 했으니까 국립대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인천대부터 시작해서 뭐 창원대, 공과대, 뭐 국립군산대, 국립경북대, 한국해양대까지 다 국립대학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네, 진로 방향에 따라 선택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과연 내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학과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포인트 뭐예요? 인원, 수능 최저 보는지, 면접 보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보는 거예요? 모집 요강에서 보는 겁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확인하면은 몇 명 선발하고 인원은 어떻게 되고 최저와 면접 비중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집 요강 다운로드하는 방법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입학처를 검색해야 돼요. 어떤 포털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떠요. 그래서 땡땡대 입학처라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어드미션 뭐시기뭐시 해가지고 이렇게 입학 안내가 나와요. 거기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입학본부에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있어서 여기입니다. 이 모집 요강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나면은 땡땡 대학교 몇 년도 모집 요강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 2026년도 모집 요강이라고 떠 있어요. 우리 이거 클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왜요 선생님? 올해 26년이잖아요.
우리는 내년에 입학생이잖아요. 우리는 27학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7년도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언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보통 5월 30일부터 6월 초까지 올려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26년도는 작년 거다. 27년도 거를 다운받는 게 맞다. 만약에 안 올라와 있으면 전화해보면 됩니다. 전화해보면 얼른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27년도 거 모집 요강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학 안내부터 시작해서 교과, 종합, 실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전형을 많이 정해야 되는지, 왜 먼저 정해야 되는지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이걸 다 보다 보면 너무 정보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전형별로만 보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대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요약이 처음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디 보는 거예요? 검정고시 여기 보는 거예요. 검정고시 봐서 아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 우수자를 쓸 수 있구나. 종합에서는 자기 추천과 기회 균형을 쓸 수 있구나. 내가 그리고 실기 실적 중에서는 실기 우수자와 특기자는 못 쓰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는 바로 모집 요강을 보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뭐예요? 이제 비교내신을 환산해봐야 됩니다. 비교내신 환산 방법 바로 가볼게요. 왜 이 비교내신 환산 방법이 중요하냐? 학교마다 같아요? 다 달라요. 200개의 학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뭘 설명드릴 거냐면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다수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모집 요강을 열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구나 하고 본 다음에 아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모집 요강을 아까 다운받았을 때 후반부에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랑 반영 교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유형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유형이 무슨 유형인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평균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평균.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검정고시자의 경우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석차 등급 점수로 환산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점수를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등급으로만 환산하면 끝! 이럽니다. 제가 이제 아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국어부터 도덕까지 이 점수를 받았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 여기 보면은 평균을 보라고 했으니까 먼저 반영 과목을 확인해요. 전 과목 평균 점수를 보래잖아요. 평균 점수라는 건 보통 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계산해요. 89.14. 그런 다음에 내 점수를 여기다가 투입시켜요. 그럼 나 몇 등급? 85 이상 90 미만이니까 바로 5등급. 이런 식으로 아, 나는 이 학교에서는 5등급으로 체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제 이해됐죠? 근데 5등급 여러분 어때요? 5등급 모든 학교에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뭐 수도권의 경우에 3점대에서 4점대에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 학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학교로 찾아가면 됩니다. 다음 학교 가볼게요. 아까는 평균을 봤잖아요. 이제는 과목별로 점수를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점수를 보는 학교는 이렇게 반영 과목 필수 6과목은 반영해요.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아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선택 과목 도덕을 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나는 도덕 어떻게 봤어요? 72점도 물론 잘 본 거지. 하지만 다른 점수에 비해서는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도덕을 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친구들이 설마 진짜 빼요? 진짜 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볼게요. 반영 과목 확인했을 때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는데요. 도덕 제외하고 이거 빼고 다음으로 각 과목의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하래요.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평균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내 평균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점수로 변환했잖아요. 이건 달라요. 과목별로 하라고 하면은 과목별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내가 국어 몇 점이에요? 96점이니까 2등급. 수학 100점이니까 2등급. 영어 84점이니까 4등급, 사회 80점이니까 4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목의 점수를 등급으로 하나하나 변환하고 요거의 평균을 구해주면 내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때요 여러분? 내가 아까 평균으로 해서 한 번에 했을 때는 도덕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5등급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내가 변환한 등급 평균을 구해서 내가 과목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2.83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가중치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중치가 나와 있는 경우는 뭐냐? 아까 점수별로 반영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과목별로 단위수를 부여해 놓은 거야. 국어, 수학, 영어는 3단위로 칠게요. 나머지 과목은 한 단위로 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때 점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나? 아니에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등급으로 바꿔놓고 그 등급에서 하는 거예요. 체킹해 볼게요. 반영 과목 확인하는 거 똑같아요.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도덕 제외해버리고 각 과목의 점수를 등급으로 변화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같은 이 표가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각각 다 환산하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거 과목별 단위수가 나와 있는 이 학교에서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국어, 수학, 영어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거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중치가까지 나와 있는 경우에는 2.75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체킹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팁이에요? 내가 전 과목을 골고루 잘 봤다? 평균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특정 과목을 못 봐서 평균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점수, 내 과목별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국영수를 잘 봤다? 또는 국영수 사과까지 잘 봤다 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반영하는 학교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는 환산 공식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환산 공식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100에서 평균 점수를 빼고 마이너스 60을 하고 곱하기 2.5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영 과목 확인했을 때 그냥 평균 점수 아까처럼 구해주고 공식에다가 내 성적을 대입하면은 27.8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뚝 넣어서 나는 4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적을 다시 올리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해요. 1점 차이가 많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내 성적에 가장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거, 그거면 다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비교넷을 우리가 환산했잖아요. 학교마다. 그거를 3기년치 입시 결과랑 비교하고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결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들어간 친구들, 입학을 한 친구들의 몇 점 정도로 항상 합격을 했었는지를 학교에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봄이나 여름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예를 들어 땡땡대학교가 제가 입학처 홈페이지 가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설명해서 입학 정보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아까 모집 요강 다운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입시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작년도 학생부 교과, 종합 이런 식으로 해서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몇 명 정도 선발을 했고 얼마나 왔고 예비번호, 추가 합격 몇 번까지 돌았고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가 내신 등급이 몇 점인지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3등급이야. 그래서 작년에 2등급까지 붙었대. 그럼 나는 여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바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검정고시 점수를 바로 공개해주는 학교가 사실은 좋은데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뭐 총신대나 이런 학교에서만 이제 이렇게 합격 평균 점수를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실은 등급보다는 점수로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점수로 판단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성적 산출을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옆에 성적 산출 이런 배너가 있어요. 이런 배너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배너가 있는 데는 내가 내 점수를 입력하면은 점수로서 학교에서 판단하는 점수로서 이제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해주거든요. 요거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릴 텐데 검정고시로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내신이나 이런 거를 좀 자동으로 환산해주고 내가 합격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로 유명한데 요거를 해보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요걸 믿었다가 조금 떨어진 친구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일단 한번 돌려봐서 내가 어디 대학 갈 수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한번 돌려보면서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3개년치를 돌려봐야 되는 이유는 작년만 믿었다가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입시 결과는 핑퐁이거든요.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기 때문에 3개년치를 꼭 봐야 된다. 그 어디 가는 3개년치까지는 보여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점수 돌려보고 반드시 3개년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최종 결정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하향, 적정, 상향을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신이 1.2야. 그러면은 만약에 3등급까지 붙었대. 그럼 나한테는 뭐예요? 하향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2.9등급이야. 근데 작년에 3등급까지 끊겼대. 그러면은 아슬아슬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대학이 내 내신과 입시 결과를 쭉 24, 23년도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해 보면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결, 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우리는 조금씩 더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등급으로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점수로 환산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요, 여러분, 요 표만 나오면 끝이에요. 진짜로. 요 표만 나오면 다 이제 내가 어디 지원할 수 있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쟁률 추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까지만 해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더 할 건 없다. 최저만 맞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전형 가볼게요. 종합전형, 제가 1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 성적과 그리고 내 서류와 활동과 면접으로 판단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 한 방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을 쓸 때는 두 가지를 정리해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대체서식을 써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쓰는 내생기부 대체서식을 써야 되고, 이 대체서식에 쓴 활동을 내가 그냥 썼는지 진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증빙 자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증빙 자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서식이 껴있다는 거, 이걸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대체서식은 내가 쓰는 생기부여서 학교별 양식이 있고 활동이랑 글자 수가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 1강 때 말씀드렸죠. 근데 증빙 자료는 이 내가 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퇴 이전에 쓴 거 당연히 되고요. 대안학교생기부, 청소년생활기록부, 활동증명서, 평생학습증명서 다 증빙자료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체서식부터 가볼게요. 대체서식은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최대 5개까지 기재해라, 10개까지 기재해라 라는 거여서 내가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일 이전까지의 경험만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26년 8월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럼 나는 8월 30일쯤에 합격을 하겠죠? 29일쯤에. 그러면은 저는 여태까지 했던 그 경험 중에서 그날 전까지의 경험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완전 옛날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막 5년 전, 3년 전에 봤어. 그러면은 합격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검정고시를 안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경험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이전에 활동을 했어. 검정고시도 이전에 봤어. 라고. 근데 이전에 다 만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해 8월까지 그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8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원서만 내는 거야. 원서만 냈을 때 제가 이제 기합격 처리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본 점수를 그대로 갖고 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합격 처리라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옛날에 본 성적을 그대로 갖고 오되 올해 거 성적표가 나오게끔 그렇게 성적표 나오는 날짜만 맞으면 되거든요. 옛날에 봤던 거는 어차피 안 보고 날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올해 8월로 좀 리뉴얼 해보면 올해 8월까지의 활동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엄청 유용할 거예요. 네,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작성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5개까지 되고요. 서강대 10개, 시립대 10개, 그리고 세종대랑 동국대는 너가 만약에 한 활동이 있으면 증빙자료 안에 껴가지고 촥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서울여대나 이런 경우에는 활동 증빙서류만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다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 마찬가지죠. 교대는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대든 상관없이 내가 활동 증명서류를 내야 되고 활동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글자 수를 아예 기재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라 이런 식으로 다르니까 꼭 체크하고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봅시다. 대체서식 작성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정고시 합격일 이전의 경험을 선정하는 거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중학교 때 거는 안 봐요.
내가 만약에 올해 합격을 했는데 작년이 만약 중학생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 거는 잘 안 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일 이전에 고등학교 나이에 해당하는 것들 중심으로 보통은 써야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활동 계기, 성과, 느낀 점을 먼저 그냥 일기 쓰듯이 정리를 해놓으면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내가 이때 어떤 걸 왜 했고 뭘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일기 형식으로 저장해 두고 그걸 이제 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작성 예시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작성 예시를 항상 특정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썼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안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재각색했어요. 그러니까 재각색해서 합격 사례를 좀 재각색해서 갖고 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나 청소년 쪽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또래 상담사 활동. 또래 상담 활동에 참여하여 친구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했다. 상담 과정에 나타나는 고민 유형을 학업, 관계, 진로 등으로 분류해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 꿈드림 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청소년 학습 지원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주제로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확대 정책을 제안했고 기존 정책의 대상과 방식과 이런 것들을 제안서 형태로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 사례 조사, 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센터가 이제 드러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강남구청인가, 그러니까 강남구 센터 이런 식으로 그건 드러나면 안 되지만 내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내 활동을 중심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사례 조사 마찬가지. 청소년 지원 정책과 복지 제도를 조사해서 대상의 지원 방식과 목적을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활동한 것들을 쫙 풀어쓸 수 있는 게 바로 대체 서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상경 계열, 경영이나 경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1번 판매 부스 기획 및 운영. 축제가 있잖아요. 꿈드림이나 대안학교에서 판매 복수를 기획하면서 재료비와 판매 가격을 고려해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행사 당일에는 역할을 분담해서 판매와 안내를 담당해서 수익 구조를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ESG 기업 사례 분석. 관심 있는 기업의 경영 전략을 조사하고 시장 환경과 경쟁 구조를 분석했다. 사회적 경제 교육 수강.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탄생 배경, 협동조합 운영 구조를 학습했고 시장 경제와 다른 가치 창출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K모 경영 전략 강의 수강. 기업의 목표 설정, 경쟁 환경 분석, 차별화 전략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수료증이나 이런 걸 낼 수 있고 이 보고서를 직접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써주시는, 그래야지만 증빙 자료가 나오니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영이나 공학이나 여러 다양한 계열이 있죠. 그 관련돼서 이제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보고서 작성해서 센터나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걸 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이건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써내려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학생부 대체 서식이다 보니까 학생부에 쓸 수 없는 내용은 우리도 못 써요. 그래서 가부터 이제 어디까지 있냐면 일단 하까지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강화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안 쓰면 됩니다. 교내외 인증시험 내가 가난 거 안 되고 수상실적 쓰면 안 되고 논문 기고,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이게 저촉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작년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그리고 이제 영재나 발명교육에 대한 것들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다라는 걸 써서 감점당해서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나한테 자랑스러운 활동이니까 사실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좀 떨어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쓰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대체 서식을 제가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담아서 팁을 드리면 첫째,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다 고려해야 돼요. 내가 진로 관련된 활동만 했다고 해서 그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한 서류들이 작년에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모두 고려하고 여기에 진로를 같이 엮어서 넣어줘야지만 합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전공과 연관된 활동부터 쭉 나열을 해보고 내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활동 작성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증빙 서류를 발급 가능한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애써 써놓고 나중에 가도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 폐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조금 방지를 해야 돼서 먼저 혹시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살리는 게 학교 밖에선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좀 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고 막 논문을 써도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뭐 발표라든지 보고서 작성, 영상 제작, 토론 이런 거라도 좀 하면은 쓸 수 있고 그 증빙을 받기가 좀 그래도 수월하니까 이런 거라도 써서 10개를 좀 채워서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실수하는 거 독서예요. 독서 그냥 띡 책 제목만 써서 어떤 걸 읽었다라고 써봤자 대학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너무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보고서 작성을 했을 때 어떤 도서를 참고했고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 조금 더 감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때문에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항목 꼭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글자 수를 쓸 때 50자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한글에 쓰는 50자랑 그 대학교 입학 그 홈페이지에서 쓰는 50자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해서 쓰면은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쓰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은 앞서 이제 메일 주소나 이런 게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쓰는 것부터 시작하자. 안 쓰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써보기라도 하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증빙자료입니다. 증빙자료. 여러분, 대체 서식에 내가 10개를 썼어. 그럼 증빙자료 몇 개 나와야 돼요? 10개. 이해되셨죠? 내가 서식에 쓴 거는 내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빙자료까지 같이 내는 거 참고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증빙자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활동증명서. 활동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꿈드림센터, 어떤 센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내가 어디서 소속되어 있는지만 알 수 있으면 되고 어떻게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활동명, 활동기간, 활동시간 끝!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확인자랑 중요한 거, 별표, 기관 직인. 기관 직인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련관장도 괜찮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괜찮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활동증명서는 이제 제가 실무자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내가 활동한 기간과 활동명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좋아요. 그런데 혹시나 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나 학과와 좀 역량을 좀 엮을 수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활동증명서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학과를 진학을 목표로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활동증명서 부탁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가 알려줘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이걸 캡처해서 보여드려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진로 학과 역량이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다. 작년에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 증빙자료 준비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빠짐없이 증빙자료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이런 스캔 파일이나 우편 제출 같은 경우는 제가 8월에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니까 그 강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 내가 증빙사진 이렇게 V하고 찍은 증빙사진 내봤자 증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류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 된다.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 강의 수강하거나 뭐 서울런, 뭐 평생학습 강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K묵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보시면 좋고 중요한 거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원본 대조필이 필요하다. 4번은 원본 대조필 반드시 받아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를 낼 거야. 그러면은 제가 재학했던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행정실에 전화해서 원본 대조필 받아서 6개를 낼 거다? 6개 모두 다 원본 대조필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4번 내면 안 돼요. 원본 대조필 받아서 꼭 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많이 몰라요. 근데
활동 증명서만 보통 띡 내고 마는데 포트폴리오 형식이 적용되는 학교들이 꽤 있다. 포트폴리오 형식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꾸며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다 가려왔는데 이거는 좀 시간과 그런 데 노력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하는데 뭐 활동을 좀 내가 많이 했고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개요 어떤 식으로 했다 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했다 느낀 점 뭐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써서 제출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빙 자료가 20쪽이다 하면은 요 포트폴리오를 섞어가지고 20쪽을 채워서 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내면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한 것들을 증빙받을 수 있으니까 요걸 좀 같이 적용을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확인 기관 어떤 센터 혹은 어떤 학교인 해서 도장만 찍어서 내면은 이것도 같이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이 영원히 남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가려울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엄청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적용하는 학교들도 많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생활기록부입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예요?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해서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전국에 이제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써주는 서류가 바로 청소년 생활기록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학교 생활기록부랑 똑같아요. 명칭은 좀 다릅니다. 명칭은 좀 달라요. 인적 상황, 출결 상황 등등등등 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청기부 해서 내가 어디 소속됐고 인적 사항, 출결 사항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합격한 사례가 많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어디구 어디에서 서울대 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갔다. 연대 가고 서울대 가고 많이 가잖아요. 많이 보내봤을 때는 청기부도 같이 내서 했을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원래는 국립대 위주로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고려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도 들어왔어요. 이제 고려대랑 성균관대가 들어왔다는 거는 올해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6월에 발표하면 좋은데 막 7, 8월 다 돼서 막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면 제가 또 8월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발표된 학교들은 여기 학교들이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기재 불가사항, 공익어학시험이나 관해대회 참여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해야 되니까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둬야 되고 원래는 그냥 내가 한 활동들을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3회기 이상 또는 센터에서 12시간 이상 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센터에 이제 그런 청기부 작성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나 단기 활동은 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알고 좀 시간을 두고 청기부를 작성할 때에는 내가 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해놨어야지만 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각색한 거예요. 재각색한 거니까 어떤 누구의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 탐방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청소년 소비 문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사했다. 또는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어떤 사례 분석과 시장 구조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다. 대학 탐방 활동, 진학 컨설팅, 대학생 멘토와의 멘토링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적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했을 때 합격 사례가 많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업 노력 상황의 부분인데 1년간의 활동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이 센터에 있었다 하면은 3년간의 활동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3년간에 내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3년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활동을 한 것도 괜찮고 3년도 다 기록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수학, 비율과 함수 개념을 활용하면서 가격 변화와 판매량 관계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영어, 해외 기업 사례나 글로벌 시장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다. 과학, 친환경 제품 생산과 기업의 환경 책임을 주제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서만 잘 내고 실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거나 검정고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증빙만 되면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자. 제가 알기로 한 6월 정도까지 요거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마다 선발을 하는 센터도 있고 다 써준 센터도 있고 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아예 좀 실무자분들께서도 힘드시면은 안 쓰는 센터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센터에 좀 전화를 해서 올해 이거 하는지 한 번만 여쭤봐 주시면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한국사 마찬가지,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소속된 기간만큼 다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년, 25년, 26년 그래서 경영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어떤 활동에 참여했어? 이렇게 했다라고 정성들을 써주는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사실 노력해서 엄청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만약에 써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 주시고, 이런 거 제가 했고 독후감이나 뭐 감상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많이 보내드리면은 선생님께서 써주시기 좀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내가 독후감이나 이런 걸 보고서를 썼더라도 위에 좀 세 줄 요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편의를 좀 같이 덜어드리면서 쓰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전형 정리를 하면 대체 서식과 증빙 자료를 같이 내야 된다. 증빙 자료에는 청기부만 되는 거다? 아니다. 활동 증명서랑 뭐 대안학교 생기부랑 자퇴전 생기부랑 평생학습 증명서랑 뭐 다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갈 길이 멀어 보여도 다 잘하고 잘 꼼꼼하게만 챙기면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가볼게요. 논술은요, 여러분, 논술은 그냥 논술 고사를 사실 잘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논술 고사를 잘 준비를 하면 돼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모의 논술과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항상 공개를 한단 말이죠. 모의 논술을 이제 한다 하면 좀 보러 가보고, 학교에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다운받아서 풀어보면은 어떤 학교가 나랑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학교마다 문제 양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수리논술만 보는 학교도 있고, 과학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과학 지정하는 학교, 뭐 교과형 논술, 약술형 논술, 언어 논술 이런 식으로 엄청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좀 나한테 맞는 학교가 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운받아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미적분, 확통, 기하가 올해까지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좀 파악하고 어떤 대학을 쓸 수 있을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게 베스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디서 다운받아요? 입학처 홈페이지, 우리의 만능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출제 의도까지 이제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학원에 가기보다 먼저 풀어보고 대학별로 좀 내가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좀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약술형 논술은요, 여러분, 막 엄청 학원이나 가외가 필요하기보다, 물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막히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면 무조건 합격을 하더라고요. 가천대도 국민대도. 그러니까,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연계가 직접적으로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특강에 이만큼 나오면은 수능에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좀 연계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시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능 특강 완성을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해줄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서술지를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기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기는요, 여러분, 마찬가지. 논술은 논술고사를 봐야 되죠? 실기는 실기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용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친구가 갖고 왔는데 내가 무용이다 하면은 그 실기고사가 어디서 운영되고 일정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입시 결과는 어떻고 경쟁률이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피아노다 하면은 또 지정곡이 달라요. 지정곡을 하나하나 또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다른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뭐 과외나 학원이나 혹은 혼자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기는 이걸 먼저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학교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시 전략입니다. 정시 전략. 정시 전략이 일단 지금 4월에 3, 4월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만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정시 전형은 저희 이거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좀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도 물론 좋지만 원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시험 본 거를 가지고 어느 학교에 넣어야지만 가장 나에게 잘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데 막 스나이핑, 우주 상향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원성 영역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마인셋이 좀 필요하다. 물론 수능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시 전형에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조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사탐론. 작년부터 엄청 셌죠. 탐구 과목에 있어서 학과 선택 제한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서강대학교 이제 자율전공학부 AI 자전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이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의 지원에서 봤을 때 사탐인 친구들, 사탐을 2개 한 친구들이 다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작년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학과인데 사탐 2과목에서 사탐 잘 본 친구들이 다 먼저 들어간 이런 케이스들이 작년에 많았단 말이죠. 왜냐? 작년에 사탐을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 학교에서도 사실 이거를 이제 원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탐을 한 친구들이 이만큼 많아. 근데 과탐을 우대해버리면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로. 그래서 학교 입장에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탐 본 애들이 많아. 그럼 사탐을 그냥 다 평등하게 좀 같이 사탐 본 친구, 과탐 본 친구를 같이 놓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 봤을 때 2025년 대입, 6년 대입 비교해 볼게요. 사탐 준비한 친구들이 19,000명, 과탐이 18,000명이었단 말이죠. 약간 비등비등했어요,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어땠어요? 사탐 25,000명, 과탐 12,000명. 2배 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과탐 가산점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유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이과, 어떤 학과에 가기 위해서 과탐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탐과 과탐을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사과탐을 같이 한 경우는 이렇게 22%나 되고 자연계열인 경우에도 과탐만 꼭 100%를 하지 않아도 사탐, 과탐 섞어 하거나 사탐만 해도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죠, 작년에. 올해는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다른 전문가들이. 왜냐? 올해도 사탐 기조가 더 늘어나니까. 작년에 이런 걸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 잘 볼 수 있고 그런 부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꼭 과목 선택했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내신 반영인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있어서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의 당락을 결정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볼게요. 일단 수능 등급을 비교 내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내 성적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성적이 그냥 받았어. 내 검정고시 성적과 상관없이 내가 수능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수능에서 국어랑 탐구를 반영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 수시 아까 등급 반영한 대로는 똑같이 내 정시 등급을 가져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학교는 뭐냐면 내 점수와 상관없어. 그냥 지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자들이 예를 들어 내신 평균 3등급이야. 그러면 나도 3등급을 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저희가 뭔가 딱히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만 그냥 잘 봐놓으면 되고 이거는 제발 같이 이제 온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길 이제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써야 되는 대학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교과 중심 대체서식 작성 대학이 뭐냐면 서울대를 필두로 하는 대학이에요. 우리가 학생부 대체서식을 양식을 줄 테니까 써와봐 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청기보 쓸 수 있고 K묵 쓸 수 있고 서울론 쓸 수 있고 EBS 다 쓸 수 있어. 근데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과목별로 이렇게 해서 그 과목 증명서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시랑 수시랑 달라요? 많이? 쓰는 건 똑같아요. 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게 교과 중심인지 활동 중심인지 이런 거고 서울대는 교과 중심으로 쓰는 것이 합격 사례가 많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 체육교육과나 사범대는 이런 대체서식을 요구해요. 그 정시 전형에서도.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시 점수 그 방법처럼 쓰기만 하면은 또 많이 합격했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라고 해서 막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대입이 변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써서 내기만 하면은 정말 상위권 유수의 대학들도 작년에 많이 합격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맙시다. 알겠죠? 포기만 하지 말고 하나씩만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이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필요하다면 생활기록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부터 학교폭력이 반영되면서 필수 준비 서류에 생기부가 들어갔어요. 내 생기부 생활을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그 학교폭력을 했냐 마냐 요거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예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호부터 3호까지 받았어? 50점 감점. 4호부터 7호까지 받았어? 200점 감점.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했으면 대입에서 이제는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올 거예요. 작년에도 8월 말에 올라왔는데 검정고시 본 친구들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해서 필수적으로 정부 24시에서 발급받아서 우리는 대입 전형용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요거를 좀 클릭을 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8월에 그 강의할 때 체크리스트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약간 수능 체크리스트, 뭐 수시 체크리스트에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지, 뭐 그 생기부 발급이라든지 검정고시 온라인 동의나 이런 방법들도 제가 한번 좀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면서 할 테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발급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8월 말부터 9월에 발급받은 것만 여기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만 체크를 해두고 8월에 다시 강의를 들으러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서접수 한 다음에 이제 수험번호가 나오고 출력물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이제 보내라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 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준비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픈가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만 잘 알아도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대입 관련 주요 일정만 체크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3, 4월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검정고시를 잘 봐야 돼요. 뭐 1차에 쉽고 2차에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작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잘 준비하면 그래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1차에 쉬울 거란 보장은 없지만 2차 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려면 1차 때 봐놔야 된단 말이죠. 검정고시 접수해서 꼭 보세요. 4월에.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꼭 보고 만약에 내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4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 이제 5월에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요. 이걸 보고 이제 오늘 제가 말한 거 있죠. 어디 갈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6월에 제2회 검정고시를 신청을 또 합니다. 이때 꼭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대학마다 합격 모집 요강이 나오는 게 6월이에요. 아시겠죠? 6월 초에 꼭꼭 대학마다 모집 요강 살펴봐 주시는 거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바빠요? 8월에 바쁩니다. 8월에 바빠서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합격자 발표도 나오고 수능 접수도 이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접수는 언제 하는 거냐면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나오는 그 주간에 8월 말에 하게 돼요. 그래서 까먹는 친구들 많은데 꼭 체크하고 센터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같이 하자라고 하면 꼭 같이 가서 그 교육청 가서 꼭 원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9월, 10월. 9월에는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언제부터? 9월 7일부터 올해는 9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하시고 10월, 11월에 너무 바쁠 거예요. 논술도 보러 가야 돼. 수능도 보러 가야 돼. 다 보러 갔다 오고 나면 11월에 수능 보고 면접 보고 논술 보고 하고 나면 12월 15일부터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추가 합격까지는 12월 말까지 계속 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월에 좋은 결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게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아요. 이 한 레이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몇 개월만 딱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요 과정들을 매 달마다 거치고 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